정우진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 그는 이 도시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은 냉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딸 지은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3세, 그녀는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려고요. 누구랑? 박상혁이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우진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아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너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고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저를 진짜 사랑해요. 우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진심을 봐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지은아,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현실이 있어. 아빠는 사랑 안 해봤어요?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주변에서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라고.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건 아빠도 엄마 만날 때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지은은 청첩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직 인쇄도 하지 않은 초안이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뒤에요. 와주세요, 아빠. 지은이 나간 뒤 우진은 한참을 청첩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상혁? 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월급은 3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집도 전세일 테고 차도 중고차겠죠. 저 애를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복지센터 주소 좀 알아봐.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직접 가볼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우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딸을 사랑하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며칠 뒤 우진은 옷장에서 오래된 점퍼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작업장에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나이든 노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면 되겠어. 우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센터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른다고, 정말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그는 걸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우진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센터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는 노인 몇 분이 탁자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상혁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은 일부러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아가씨,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상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지났는데
제가 도시락 하나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우진은 상혁을 따라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상혁은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에서 김치와 나물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근처에 사는데 배가 고파서요. 그러셨구나. 천천히 드세요. 상혁은 우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먹지 않고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시락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상혁아, 내 약 어디 뒀어? 김할머니 가방에 넣어드렸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노인이 왔습니다. 상혁이, 오늘 프로그램 뭐야? 박할아버지, 오늘은 미술 시간이에요. 2시에 시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어. 우진은 식사를 마치고 상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 일정, 취향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원봉사 할 수 있나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상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요? 네. 시간이 많아서요. 뭐라도 도우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오세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상혁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저애 진짜 저렇게 사는 건가? 우진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다음 날부터 우진은 복지센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혁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센터를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으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상혁의 일과를 거의 파악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저 사람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우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혁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착하긴 한데, 그게 다일까? 우진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테니까.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날 복지센터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르신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센터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으려나. 우진은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서 우산이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노인 5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비에 어떻게 오셨어요? 상혁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건을 가져와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돼서요. 전기가 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복구된대요. 우진은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젖은 신발을 벗어놓고 계셨습니다. 상혁은 히터를 틀어 신발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몇 개가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에 안 가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집 가면 혼자잖아. 여기가 더 좋아. 맞아. 상혁이 있으니까 안심이 돼. 또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우진은 상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어르신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상혁 씨, 집에 안 가도 돼요? 괜찮아요. 이분들이 집에 가실 때까지 있으려고요. 가족은 안 기다려요? 혼자 살아요. 걱정 마세요. 우진은 상혁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렸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센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상혁은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진에게도 하나 건넸습니다. 원래 집에 가져가려던 건데 같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진은 과자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과자였지만 그날따라 달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과자를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혁은 웃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혁아, 너 여자친구 있어?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상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죠. 잘 됐네. 언제 결혼해? 다음 달이요. 할머니들 꼭 오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혁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전기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밝은 불빛이 센터를 채웠습니다. 상혁은 어르신들을 한 분씩 집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우산을 받쳐들고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우진은 상혁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 앞까지 바래다 드리고 안전하게 들어가시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이분들은 저보다 더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제가 전부예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분들이에요. 상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센터로 돌아와 우진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상혁의 눈빛,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 청년은 진짜구나. 우진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상혁은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힘들어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저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 우진은 빗속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혁 씨를 회사로 불러줘.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 할 사람이야. 다음 날 오후 상혁은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왔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비서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우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복지센터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상혁은 그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자네, 나 모르겠나? 우진은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상혁에게 건넸습니다. 정우진 대표이사. 상혁은 명함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그 어르신이. 그래, 나야. 상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상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자네를 보고 싶었어. 저를요? 우리 딸이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상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아버님이시군요. 그래.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이 아니야.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진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장인어른께 반대받았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라고. 하지만 나는 평생 내 아내를 지켰지. 자네도 그럴 수 있겠나? 상혁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월급이 적은데 저한테 충분합니다. 지은 씨도 일하시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 텐데 힘든 건 괜찮아요. 지은 씨랑 함께라면.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혁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했고 당당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네 사람답게 늙는다는 게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청첩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상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자네가 나한테 직접 줘야지. 회장님, 나한테 정식으로 인사해. 장인어른한테 해야 할 인사 말이야. 상혁은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우진은 상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배웠어. 진심이 뭔지. 상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진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직접 식장 문을 열어줄게. 축의금 대신. 회장님, 가서 지은이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허락했다고. 상혁은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어깨가 든든해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소. 그날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상혁 씨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허락해 주셨다고. 우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더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우진은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지?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은 일찍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이요.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국화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우진은 예식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우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꽃으로 장식된 아치가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혁이었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지만 단정했습니다. 신랑이 여기 있어도 되나? 잠깐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상혁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 편지예요. 장인어른께 드리고 싶었어요. 우진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많이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상혁은 일어나 다시 대기실로 갔습니다. 우진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김할머니가 우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도 오셨네요. 할머니, 오늘 제 딸 결혼식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축하해요. 어르신들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상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은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 있는 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상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딸의 손을 상혁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속삭였습니다. 잘 부탁하네. 맡겨주세요. 상혁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얼른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너희가 믿은 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구나. 우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더 크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우진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꽃은요? 아내 몫이요. 같이 찍어야지. 지은과 상혁이 우진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떠났습니다. 우진은 홀로 예식장에 남았습니다. 빈 의자들이 다시 정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을 그곳에 놓았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 딸 정말 예뻤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 좋은 사람이요. 당신도 마음에 들 거요. 우진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오는 길,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구만. 집으로 가는 길, 우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딸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